그리고 어제 이제 명태균 특검법 발의가 됐습니다. 뭐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명태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세훈, 홍준표 뭐 껍질까지 말이 다 좀 거칠던데. 예, 벗겨버린다. 아니,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그랬나요? 사람을 껍질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변호인 통해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이 직접 나와서 내가 증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태풍을 몰고 것 같아요. 어떻게 거의 보세요? 뭐 예. 쓰나미 같은 쓰나미. 거죠. 태풍 이상인데 네. 뭐 껍질 벗기겠다라는 게 아마 뭐 가식의 가면을 벗기겠다 그렇죠. 뭐 이런 진짜 느낌이에요. 사람의 껍질을 아니 너무 센 말이라 아니죠. 저도 좀 입에 담기가 좀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노상원 수첩의 뭐 수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껍질 벗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이 갖고 있는 카드 결국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관련된 네. 선거 부정 그리고 그때 돈 문제, 네. 그리고 여론 조작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 내와 당 외부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라서 저는 명태균 특검이 이제 발동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동훈 쪽, 김문수 쪽, 유승민 쪽 여기서는 명태균 특검이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명태균 이른바 이제 명태균 안 묻은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의외로 그 사람들이. 개혁신당에서는 이거 안 할 가능성도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뭐 한다고 동의하지만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찍었다고 와서 얘기하면은 검증이 안 되니까 명태균 이슈로부터 불안한 사람들은 반대표를 할 수 있을 거고 오히려 명태균을 통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제거되면 자기들한테 반사이익이 온다. 그런 쪽에서는 계산. 저는 오히려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통과되면 오세훈, 홍준표, 예. 김종인, 이준석 요 분들까지는 저는 필수 멤버로 저는 반드시 수사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이분도 지금 뭐 대선에 약간의 뜻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요 망을 수사망을 피해 나가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쓰나미예요, 쓰나미. 쓰나미다. 쓰나미라고. 쓰나미 태풍급의 정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좀 난리 난 거겠네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잖아요. 예. 연관이 돼 있고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아까 얘기했던 신인기 변호사 얘기했던 사람들 외에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쓰나미가 되죠. 된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곧 대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냥 뭐 이거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그냥 경쟁 상대들은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그렇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 명태균 특검법이 만약 통과된다 과정은 없이 뭐 지금 볼 때는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면 어찌 보면 오세훈도 누구야 또 홍준표도 반대할 거예요. 빨리 탄핵시키고 조기선 들어가기 원해. 그렇죠. 왜 대선 피하려고. 들어가면 피하려고. 피하거든요. 수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돼버리면 수사를 못 네. 하잖아요. 그걸 노릴 수도 있다니까. 그럼 무예로 모든 사람이 일치 단결해서 명태균 특검법 찬성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이게 쓰나미라고 이야기한 게 보수 분열의 핵폭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다 틀려요. 근데 다른데 예. 그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는 누가 살면 누가 죽어요. 아니, 대선 후보로 당에서 10명 공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이분 의인 아닙니다. 그렇지. 자꾸 맞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지.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명태균은요. 한국 정치를 농락한 구태 정치고 한국 정치를 농락한 사람이에요. 특히 보수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아니 전 끔찍해요. 윤석열을 올려서 2년만 있다가 내리고 네. 개헌을 통해서 이준석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게 명태균과 김종인의 전략이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꿈꿨던 사람이고 온갖 부정부패 뭐 단적인 것도 김영선 만들어가지고 네. 김영선 해줘라 월급 반띵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방해하죠. 네. 정당한 투표 못 뽑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은 공범이다. 그리고 당연하지. 명태균이 가지고 있던 레버리지는 많이 떨어졌다. 탄핵이 이미 이루어졌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준석 의원은 지금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해 놓고 있고 1번으로 지금 출마 예, 선언했죠. 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뭐 개혁신당은 지금 뭐 그냥 뭐 아수라장이 된 거고 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퍼스트 펭귄인데 네. 저는 퍼스트 레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펭귄이라 그러면은 뛰어드는 건데 레밍은 절벽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뛰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냐 절벽이냐를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조급해서 그냥 일단 빨리 지르고 보자. 네. 이번에 가장 저는 단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더 73이라고 얘기해서 73년생 이하만 모이는 이런 세대의 분열적인 용어들을 써가지고 굉장히 비판받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숟가락을 얹냐면은 53살이면 집에 가서 손주나 볼라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뒷방으로 가라라는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 53살이 어떻게 손주를 봅니까? 저 지금 40이거든요. 저 지금 제 자식도 없거든요. 빨리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마음 급해 죽겠는데 예. 53살에 손주 본다. 아, 그 너무나 너무나간 말인데요.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최지모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히 교수님 생각했어요. 제가 그 교수님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마음 급한 건 알겠어요. 예. 한동훈 대표 저격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예. 근데 그 방식이 한동훈 대표가 73년생 이하 모이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세대를 물리적 나이로 가르십니까? 우리가 세대 통합을 하고 마음이 젊어야지 무슨 물리적 나이가 젊다고 다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아이고 53살이면 한동훈 대표 그 또래 가서 손주나 보세요. 야 어디 이런 말을 하는지 전 너무 네. 조급하니까 사람이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아하. 대응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교수님 하실 말씀 있을 것 아니 53살이면 손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나 50살 넘었거든. 벌써 넘으셨어요? 벌써. 아니 언더 아니에요? 마음은 언더입니다. 언더죠. 마음은 마음은 스무 언더. 아니, 그러니까 살. 저는 그게 언더 좋은 73. 거예요. 저 교수님 마음이 같이 마음은 가니까. 언더입니다. 아, 마음은 저는 언더. 평생 같이 갑니다.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53살이면 손주나 보라고. 그 얘기가 정치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집에 가서 뭐 예, 예. 설거지나 해 이런 정치하지 마라. 발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하겠다. 뭐 아니 이런 손주를 식의. 보는 것도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아니 애기 보고 요즘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그렇지. 애기 하나 중요한 얼마나 일이죠. 귀한데 예. 이거를 갖다가 53살 넘으면 네. 손주 볼라이다. 요거는 좀 많이 나왔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수가 어떻게 분열될지 분열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 핵폭탄. 됐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지금 극우 세력의 준동 특히 이제 헌재 폭동 모의 이런 것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한 명은 또 구속이 됐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글을 올렸던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이런 헌재 폭동 극우의 준동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극우의 준동도 윤석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꾸 여론 정치를 하잖아요. 본인의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뭐 편지 써서 보내고 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네. 그다음에 헌재에 흠집을 내고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법부에 흠집을 내고 이러잖아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흠집을 내니까 결국 그 준동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니까 결국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윤석열 메시지 그다음에 변호인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걸 자꾸 네. 키우니까 서부지법도 그렇게 폭동으로 막 들어가서 침탈을 하고 또 재판관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극우 세력의 준동은 결국 윤석열 책임이에요. 윤석열이 법을 따르지 않고 헌재에 대해서 불신을 조작하고 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저장하고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극우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검찰하고 법률가로서 있었다며 이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윤석열이 한 모든 조사는 다시 조사해 봐야 돼요.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검찰을 어떻게 했으니까 했을까? 자기가 했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냐고 아하. 공정하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렇네요. 윤석열 예? 대통령한테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음. 본인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법률가고 검찰총장까지 지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법을 흔들어도 됩니까? 음.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이잖아요. 제가 딴 사람이면 안 물어봐요. 네. 근데 본인이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의 수장 자리까지 한 분인데 이렇게 정치로 흔들어도 되냐는 겁니다. 아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물어보는 우문이죠 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극우 단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좀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요? 극우라는 거는 우파 보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레디컬정이 주장하는 게 극우고요. 이분들은 극우가 아니라 그냥 극단의 기회주의, 극단의 기회주의고 반체제 세력, 반공화국 세력, 반헌법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 기회주의 세력이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우파, 뭐 보수 이런 철학적 개념 붙여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냥 극단의 그렇게요? 반체제 세력이다. 네. 반헌법 세력이라 부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이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 빨리 결과가 나와야 이 내란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내란성 질병을 앓는 분들도 이제 그야말로 불면증도 사라지고 소화불량도 사라지고 이렇게 좀 살만할 텐데
아, 요즘에 맛있는 걸 빨리-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 아, 근데 살은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아, 그래서 했는데 많이 먹나? 본인이 그래서 많이 내가 먹나 지금- 맛을 느끼기 아니, 위해서 그래서 많이 먹나 언제 맛이 나나? 아, 인지 알았습니다. 아, 자꾸 내가 저한테 그 얘기- 부었다 그러는데 부은 그렇지. 게 아니라 안 빠져요 이게 지금. 그 얘기 부은 게. 하려고 부은 게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아, 아, 할까봐 나 진짜. 먼저. 맛이 안 느껴져요. 근데 진짜 요즘에 근데 제가 왜 심리적으로 교수님 뭐라고 얼굴이- 할까봐. 아, 이거 사회자님 좀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 얼굴이 이렇대잖아요 지금. 교수님. 교수님 끝나고 놀리셔야지. 알겠습니다. 방송 방송 나가는데. 중입니다. 끝나고 놀리겠습니다. 아, 요거 방송 좀 중입니다. 끝나고 좀 자제해 놀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방송 아, 저희 어머니도 보세요. 아 그래요? 어머니도 아이고, 보시는데. 동감입니다. 어머님 예. 제가 무슨 진심으로 그러겠습니까? 웃기려고 재밌으라고. 웃기려고 아, 그렇죠? 웃기려고. 웃기려고. 아니, 어머님 조급하셨어. 저 좋아합니다. 신인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끝내세요. 근데 왜 안 끝내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좀 더 하고 시간이- 싶은데. 뭘 15분 늦게 그 하세요. 사람이- 15분 늦게 아니, 하잖아요. 저는 그럼 바깥 나 먼저 파고 가야 됩니다, 빠질게요. 형님. 아니 15분 먼저 왔잖아요. 교수님. 제가. 아니, 저좀 15분 더 먼저 같이 빠지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아, 같이 해야죠. 우리 박봉규 우리 팀. 15분. 아, 저는 좀 더 해도 되는데. 참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희 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더? 재밌긴 한데. 아니 그래도 교수님이 너무 재밌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슈퍼챗 소개하는 것도 재밌어 하시고. 그만해. 슈퍼챗 계속 들어오면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네. 최진봉 보니까 교수님을 붙들어 놓는 방법. 아기 하나 공룡 돌재님께서 네. 얼마 안 되지만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화이팅. 네, 아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슈퍼챗 또 보내주고 공룡님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룡님 너무나 공룡님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이 반 뭐 국가제 반 체제 아, 진짜 네. 반헌법 세력. 반헌법 세력 위헌 세력.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음. 또 단제를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뭐 더 단호해야 됩니다. 폭력 폭동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예. 이 최강욱 의원이 뭐 SNS에 올려가지고 한강 작가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하던데 그 이게 전지에다 이게 이름 써가지고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전지에 써서 이름을 올려서 이걸 보니까 107명의 이름을 쭉 적어놨다고요. 대역 죄인 뭐 이렇게 하면서 올려놨는데 야 이 명단을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도 없고 오, 없네요. 신인규 교수님도 없어요. 아. 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이라고. 아니면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행동을 더 해야겠네요. 또 아. 박봉규가. 박봉규란 이름이 있을 아, 법도 박봉규 했는데 있으면 딱 좋은데. 박봉규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박봉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예요? 이 온라인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돌아다니는 뭐 애는 그런 많이 쓰셨는데 건데 다 쓰려면은 대역 죄인, 친중, 뭐 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 얘기하면서 쭉 올려놨는데 뉴진스까지 지금 올라가. 뉴진스 왜냐면 그거 응원봉 때문에 저러는 것 아, 같아요. 응원봉. 응원봉. 그때 신인규 변호사가 아이유도 뉴진스 응원봉 있고. 들고 나왔거든요. 저 뉴진스 갖고 갔는데. 네. 네, 진짜 제 이름 없네요. 그러게요. 찾고 있었어요? 정말, 예. 아, 진짜. 칸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칸이 모자랐어요. 다음번에 꼭 있어. 넣어주세요, 예, 신인규도. 포스트잇으로라도 붙여 주십시오. 박봉규. 네.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뭐 윤석열을 비판하고 당연히 이제 탄핵의 인용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나 그런 목소리를 음. 뭐 친중, 에이. 뭐 이 공산당, 종북 이렇게 치부하는 모습들이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 관계에도 문제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도 지금 항의하고 중국에서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 네. 문제를 제기했어요. 불쾌하죠, 중국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외교 관계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음. 행동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저 누구야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 나가가지고 네. 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다. 맞아요.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을 했다. 비밀번호를 뭐 중국에서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결국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무슨 그렇네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생각해요. 최상목 대행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전화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음. 그 뭐 시진핑하고는 전화합니까? 안 물어봐도 이건 뭐 네.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도 못하면 좀 자중하고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자꾸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외교 관계까지 흐트러 놓지 말고 정말 네. 좀 나라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온 건 우원식도 국회의장이었죠 이번에 맞아요. 하얼빈 동계 아시아 게임에서 만나고 온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뭘 쉽 늦게 왔으니까 아쉽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저희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이건 계속 하죠. 아 계속 하나요? 안심해도요? 안심해도요? 저는 아니, 자신감. 매주 연락 올 때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월요일 아침에 안심해도요? 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고 제일 많이 제 숫자도 계속 네거티브만. 이거 보세요. 포지티브하게 가시죠. 아 약간 권성동 실시간 원내대표 시청자도 많고 함께 갑시다. 그렇죠. 아니 예? 아니 박정우 아, 이제 분석. 인정할 건 하세요. 분석. 실시간 시청자나 많고. 아니면 슈퍼챗. 좋아요 네. 많고 네. 네, 그거밖에 슈퍼챗 없어요. 많고. 슈퍼챗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개그나 웃음도 많잖아요. 다른 건 안 들어옵니까? 네.
이것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네, 네. 슈퍼챗 대결, 네. 레이스 대결. 오늘은 네, 그래도 네. 역시. 신인기 변호사가 이긴 것 아,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런 계산을 식으로 갈라치기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갈라치기. 갈라치기. 알겠습니다. 네. 다 보니까 네. 다 이제 두루두루 다 두루두루 응원을 많이 감사드립니다. 하시고요. 박봉규는 또 박봉규 응원하시는 완전체일 때도 거죠. 그 맛이 또 있기 근데 때문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 저 슈퍼챗이 저희한테 오는 건 하나 또 그렇죠. 다 저희는 오마이 그냥 TV로 간다는 다 거. 오마이 TV로 다 저희하고 이제 가는 전혀 겁니다, 관계 없습니다. 네. 출연료와도 전혀 관계 근데 없고요. 그래도 응원해 주세요. 그래도. 그럼요. 네, 그래도 오마이 TV 잘 네. 박봉규는 계속 음. 함께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 어김없이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